위험이라는, 한국말로 위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danger란 말 들어보셨나요? 단 거. 예, 단 거. 오늘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셨다고 하대요. 그게 뭐냐면 또 당연하신 질문이고 타당한 질문이세요. 네네. 2차 감염, 대감염이 또 온다는데,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보십시오. 깔딱고개처럼 뭔가 지금 뭐 이제 꼭지에 찬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네, 네, 다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네. 조정한다는 말이 제가 볼 땐 받아들여지는데, 네. 그러면 대유행이 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더 조정이 하게 되면은 지금 올라간 거 들고 있는 인모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이런 질문 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그거를 진짜로 대유행이 오고 또다시 코로나 같은 하락 국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예상을 하는 분이라면 지금 뭘 사서 들고 있어야 되느냐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 딱 말씀드릴게요. 저 인모스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보이는 시황은 이런 거예요. 대유행, 다시 2차 유행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직 백신이 나오려면 올해 말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아주 낙관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은 원래 2, 3년 걸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나와도 내년 초일 거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뭐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대유행이 가을에서 겨울 갔을 때 대유행 또 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확진자 더 늘고 있거든요. 네. 경제 재개해버려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위험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그 위험을 나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예요. 네. 제가 한번 중요한 얘기 드려볼게요. 한국말로 위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danger란 말 들어보셨나요? 단 거. 예, 단 거.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말. 네. 같은 위험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금융시장에서는 데인저는 관리될 수 없다고 봐서 금융시장은 데인저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취급하지 않아요. 데인저는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관리되지도 못하는 위험 같은 것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밀림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갑자기 나타난 맹수와 갑자기 나타난 큰 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대처가 불가능하고 예상도 맞아요. 불가능해요. 이거 데인저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 딱 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는지.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뛰어드는 거 그게 데인저예요. 투자 아니에요. 네. 리스크는 그게 아니에요. 예기치 않고 예상하지 않은 하락이나 이런 거지만 관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인데 리스크라고 합니다. 금융에서는 처리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를 감안해서 하는 거를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예기치 않고 대비도 안 되는데 내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 투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거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리스크로 봐요. 그럼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에서는 이거죠.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해지할 거냐? 피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럼 저는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어떤 하락이 올 거라고 보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때처럼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1차 때 왜 그렇게 40%까지 빠졌고 모든 자산이 빠지는, 그러니까 채권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원자재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 붕괴라고 해요. 네.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개념에서 출발해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채권이 안 좋을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고, 이거 다 어떻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이거를 코렐레이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자산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떤 시장이 오면 얘를 사놓으면 대비가 돼. 네.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빠지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이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포트폴리오 붕괴라고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자산 배분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향후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만약에 산다면 인플레이션은 위험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주가 빠집니다. 채권 빠집니다. 네. 안 좋아져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만약에 이게 리스크라면 그걸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을 대응하기 위한 다른 수단? 그게 뭐가 있냐면 채권 중에서 TIPS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하는 채권이 따로 있어요. 채권은 채권인데 인플레이션 방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오히려 수익이 나서 금리가 높아지고 뭐랄까 값이 올라가는 채권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을 생각한 사람은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미국 채권 TIPS라고 하고요. 얘를 사서 자산 배분으로 가져가면 위험이지만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다른 게 좀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맞습니다. 테니까.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인 거예요. 네. 어떤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장에서 생기는 위험을 그거에 반대되는 자산을 배치함으로써 방어하는 거. 이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게 무효화되는 게 포트폴리오 붕괴. 네. 예, 이거는 아무 걸로도 대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에 달한 코로나 절정이 그때가 최고의 공포였어요. 금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네, 빠지고 네, 예, 네. 답이 없는 그 장세. 그건 근데 원인이 뭐였다고 보냐면 생전에 처음 만난 대공황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하지만 성격은 너무나 다른 그런 공포 속에서 주식시장은 자산시장은 뭘 제일 두려워하느냐 가장 움츠러드느냐 불확실성. 저게 도대체 뭔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누가 보도만 해줘도 바로 그렇게 공포에 안 빠져요. 왜? 여러분이 이 투자시장 방송에 제일 많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 같으세요? 요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을 땐 이랬습니다. 10년 전에도 나스닥이 최고가를 쳤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왜 사람들은 그걸 비춰보면서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코로나는 역사적으로도 금융시장으로도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네. 셧다운, 락다운이었기 때문에 1차 하락은 무조건 공포였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대유행이 다시 와요. 그러면 그 1차에 느꼈던 불확실성에서 상당히 많은 게 변해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 한번 겪어본 네. 건가요? 이미 한번 겪어본 일 중에 제일 그 인상적인 거 뭘까요? 락다운은 처음 겪어봐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 질문이 좀 우매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제로금리 막 발표하고 네네 그 다음에 정크도 막 사주겠다고 하고 네네네. 실제로 뭐예요 막 600불씩 더 줘버려가지고 실업상 신청하는 게 옛날에 이랬던 것보다 더 받아 요즘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대안을 갖고 있을 수 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대유행이 와도 이건 가동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되겠죠. 웬만큼은 될 거잖아요. 어쨌든 될 거잖아요. 그 효과가 이번에는 없었다 뭐 이러기 전에 어쨌든 나타나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하락은 1차 하락 때처럼 밑도 끝도 없이 빠지진 않습니다. 네. 왜? 사람들 요걸 노리고 연준 들어오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조금 떨어지면 바로 살까요? 좀 떨어지면 바로 삽니다. 그게 바로 대기 매수세라는 거예요. 아. 대기 매수세가 있으면 깊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유행이 올 때 올 수 있는데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올 수 있는데 하락이 지난번처럼 깊어지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이 있을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연준이 FOMC에서 발표할 때 모두가 쳐다봤던 거예요. 다음 뭐 카드 준비한 거 있으면 말해봐 한번. 그리고 이번에 다시 어떤 또 다른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오늘 앞으로 2022년까지 연준 금리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는 YCC도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거 말고 아주 중요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긴 했지만 기다린 건 그런 거잖아요. 왜 시장이 기다린 것 같으세요? 더 더 투자를 올라가고 싶어서. 네. 네, 더 올라가고 싶어서. 안심하고 더 지르고 싶어서. 네, 더 나 지르고 지금 싶어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괜찮은 거지? 이렇게 해도 예. 이런 거 확인받고 싶고. 네, 더 지르고 싶어서 네가 준비했어. 네가 얼마든지 받쳐줄 거야. 나 돈 이만큼 갖고 있어. 이런 제도도 만들어놨어. 우리 연구해가지고 이것까지 할 거야. 이런 거 말해주면 그래? 투자하고 싶어서. 네, 그러고 싶어서. 그래서 연준이 더 센 카드를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계속 목에 쳤다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걱정스러우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투자 어떻게 될까? 나스닥이 만을 찍었는데. 네. 제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저도 말했잖아요.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전에보다는 덜 빠질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시 대유행이 올 때라도 이번에 1차에서 저희가 알아낸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가 오히려 수혜가 되는 업종도 있더라. 그런 회사도 있더라. 그러면 만약에 저희는 이런 거예요. 다시 대유행이 오더라도 그게 수혜가 되는 업종이나 기업이나 ETF를 들고 있으면 처음에는 같이 좀 빠지겠지만 곧 정신 차릴 거 다시잖아. 아 얘는 이게 더 득이 됐었지. 이게 또 돈을 더 벌었지. 제정신 차리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2차 유행 때 공포로 인해서 빠지는 정도가 내가 그냥 들고 참을만 할 건지 아니면 싹 다 비워놓고 다시 사야 할 만큼일 걸로 보는지 저는 그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숫자를 계산했고 팔지 않고 견딜만 할 거라고 믿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대응은 그게 코로나가 설령 또다시 대유행이 오더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과 종목으로 리밸런싱과 종목 준비와 그 다음에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준비해서 가져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저희의 대응은 그거예요. 안 난다고 보지도 않고 아 무슨 소리야 고야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